오늘 파스타를 먹고 샴푸와 컨디셔너를 끝냈다. 네, 수영 씨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아, 글쎄요. 그냥 하루 일과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네. 뭐 이런 말은 그냥 평소에도 하는 말이잖아요. 마치 일기 쓰듯이. 그러니까 네. 여기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동영상 소셜미디어 어플에서는 일종의 자살암시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외국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뭐 정확한 원인을 추측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10대 청소년들이 은유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되게 평상시에 많이 하는 말 같은데 그 안에 정말 슬픈 메시지가 담겨 있네요. 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는 시간도 많았었고 또 개인적인 이유로 굉장히 우울해지는 때가 많잖아요. 네. 이럴 때 누구와 옆에서 좀 말려주고 격려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말을 한다니까 마음이 찡해집니다. 걱정도 되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올린 동영상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말리기 위한 댓글들도 많이 달린다고 하는데요. 뭐 샴푸와 컨디셔너를 끝마치기 전까지는 죽지 마. 혹은 뭐 누가 최고의 파스타 레시피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죽지 마. 뭐 이런 식의 응원 메시지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 저도 누군가가 이런 네. 글을 올리면 답글을 좀 달아주고 싶네요. 뭐라고요? 세상에 파스타 말고 먹을 게 많이 남았다고. 그런 거 내가 사주겠다고. 네. 네, 그런 말 해주고 싶네요. 네. 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고 싶은 따뜻한 말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우리 청소년들 좀 우울해진다 싶을 때 언제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 정수영, 쌍두마차가 이끄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달려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가는 길이 오만 못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네, 7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김현철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막상 그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특히 10대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외롭고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아마 우리가 왜 힘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누군가에게라도 좀 도움을 요청해 보지라고 네. 말은 하기 쉽지만 네. 아마 끊임없이 요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채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네. 너무너무 아파서 음, 그 말을 선뜻 꺼내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네. 예, 분명히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오히려 그 말을 꺼내지 못해서 네.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좀 방법들을 고려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참 이런 세태가 슬프네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내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테니까 세상과 작별을 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보다는 네.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채고 주변에서 좀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이게 상당히 평범한 말인데 네. 파스타 먹고 음. 샴푸와 컨디셔너를 끝냈다. 네. 저는 솔직히 이 말을 듣고 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요. 라고 했는데 네. 막상 정말 죽음을 고려하고 있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것조차도 네. 상당히 특별한 의미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간절한 손길을 기다리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네. 나의 평범한 일상이 음.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일상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될 수 네. 있거든요. 음. 조금만 더 살뜰히 살펴보는 그런 좀 이해의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희가 좀 어루만져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요일에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꽉꽉 채워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 1, 2부에서는 여러분들 현명한 쇼핑하실 수 있는 쇼핑 팁들 전해드릴 거고요. 네. 3, 4부에서는 또 라이브 음악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라이브 카페 혹시 여러분들 좋아하셨나 모르겠어요. 예, 좀 예전으로 돌아가 볼까 하는데 라이브 카페에서 아주 즐겨 부르고 또 즐겨 들었던 우리나라의 명곡들을 통기타 반주에 맞춰서 정말 이 OK가 오늘은 네. 라이브 카페 분위기로 돌아가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오케이 쇼핑 카트. 현명한 선택. Well, when I'm walking on a long, long road, I don't know what I see. I can't help what I know. I see a dirty. 네, 매주 일요일 오케이에서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소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쇼핑 카트 오늘도 함께합니다. 저희가 정보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쇼핑과 관련해서 꿀팁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쇼핑을 잘 못한다. 음. 그리고 뭔가 샀는데 손해보고 산 것 같다. 네.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이 방송 함께 하시면 또 좋은 꿀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 잘 들으셨다가 네. 나한테 꼭 맞는 부분들 음. 고르셔가지고 현명한 소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저희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음. 사실 오늘의 이 주제는 글쎄 인생에 있어서 네. 뭐 반드시 필요한 필수템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여름이 되면 음. 요즘 같은 계절이 되면 꼭 찾게 되는 그런 네. 아이템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네. 여름 뷰티템. 여름 뷰티. 네. 왠지 화장품을 소개해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름 뷰티 뭐가 있을까? 일단 여러분들 화장품을 소개해드리면 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네.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화장 안 하시는 남성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그러니까요. 좋은 정보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생과 또 미모를 함께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상품들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 바로 샴푸입니다. 샴푸 맞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네. 여름 되면 음. 저는 따로 쿨링 샴푸라고 해서 샴푸 하면은 되게 머리가 시원해지는 네. 그런 샴푸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주로 쓰거든요. 여름 때 되면. 아니 보면 수영 씨는 네. 그 헤어 제품에는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머리카락 하나도 되게 소중할 때거든요. 제 나이가. 네. 근데 사실 남성분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출산 이후가 되면 네. 굉장히 예민해져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헤어 제품 저도 20대 뭐 30대까지만 하더라도 3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네, 헤어 네. 제품을 뭐 딱히 이렇게 막 골라가지고 써보질 네. 않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좀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샴푸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모발 쪽에 관심이 있어서 덜 찾아보게 되지만 네. 여름에 쿨링 샴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샴푸한 뒤에 네. 시원하니까 좀 심리적인 안정감, 네. 쾌적함 뭐 좀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사실 샴푸를 거의 매일 쓰잖아요. 네네. 그런데 요즘 여름 되면 또 햇빛이 강해지면 네. 대부분 피부 화장, 그러니까 얼굴에만 신경을 쓰셔서 선크림은 네. 좀 신경 써서 챙겨 바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얼굴보다 햇빛이 먼저 닿는 게 머리잖아요. 두피잖아요. 네네네. 네네. 가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밖에 오랫동안 서 있으면 머리 이렇게 만져봤을 때 네.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죠. 네. 특히 정수리 쪽. 그러니까요. 온 햇빛을 다 받는 곳이 정수리 쪽인데 네네. 오죽하면 머리에 뚜껑 열린다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네. 네, 진짜 뚜껑 열린 만큼 네. 뜨거운 여름이 되면 두피가 강한 자외선 때문에 손상을 좀 입습니다. 그래서 네.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요. 모발이 손상돼서 머리카락이 좀 심하게 상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다 여름철 열기가 이 모근의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모근이 말라버리니까 음.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뭐 점점 힘을 잃을 거고 나중에는 결국 살짝 뭐 빗질만 해도 네. 쉽게 빠지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 지금 같은 경우도 머리 한번 네. 감고 나서 말리고 나면요. 바닥에 머리카락이 진짜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네. 머리가 짧으니까 네네. 그걸 잘 알아채기가 좀 쉽지 않은데 여성분들은 머리가 일단 길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머리가 기니까 몇 개 빠져도 되게 딱 티가 나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게 탈모 증상이 이제 시작이 된 건가? 이런 불안감이 좀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이 모근의 수분이 말라버리면 탈모 증상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고민에 시달리지 않도록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는 여름 샴푸들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추천을 해드리자면 네. 가장 먼저 제가 쓰고 있는 쿨 샴푸. 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일반 샴푸와는 다르게 쿨 샴푸를 사용하면 특유의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카에서 추출한 멘톨 성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단 사용하는 즉시 좀 청량감은 확실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어찌됐든 스트레스도 그렇고 여름철 강한 햇빛도 그렇고 네. 머리에 계속 이제 열이 받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고 네. 땀과 피지를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여름에 좀 더욱더 사랑받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바카 성분뿐만 아니라 네. 개똥쑥 추출물이 들어있는 샴푸도 쿨링감이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수분량이 강해서 열을 잡으면서 수분까지 충전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개똥쑥은 처음 보는데. 네. 근데 요즘에 그 개똥쑥 추출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만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이런 쿨링 샴푸는 지성 두피, 지성 모발을 가지신 분들께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네네. 근데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샴푸 같은 경우도 써보면 좀 이렇게 따가운 느낌이 드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쿨 샴푸로 머리를 감다가 좀 뜨겁다든지 아니면 따가운 느낌이 드신다면 아, 나의 두피가 좀 예민하구나. 아니면 합성 멘톨 성분이 나랑 좀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을 좀 잘 따져보시고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예. 앞서 그 말씀드렸던 개똥쑥 성분 네. 쿨링감을 주는 동시에 수분감을 좀 느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제품 그 성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탈모 샴푸도 워낙 다양하게 나오고 네, 예전에는 좀 화학적 성분이 많았는데 그것이 좀 논란이 되니까 네, 이제는 그야말로 자연 성분이 대부분인 좋은 샴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예. 한번 잘 골라서 음. 괜히 내 두피 타입과 맞지 않은 걸 쓰면 그러니까. 그 알러지 반응이 좀 네네. 일어나기도 하고 예, 두피에 뼈루지 같은 거 네, 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평소에 성분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은데 저는 사실 샴푸 사면서 이 뒤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떤 네.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본 적이 없거든요. 음. 대부분 그 이제 뭐 대용량으로 사는 경우들이 그렇죠, 그렇죠. 많다 보니까 그냥 한 번 쓰고 향이 좋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 탈모 증상을 완화해주는 필수 성분이 총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 탈모에 효과적인 비오틴. 네. 비오틴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모발 보호에 도움을 주는 나야신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있고요. 또 두피 보습에 좋은 덱스판테놀. 네, 그리고 두피 보호에 도움을 주고 지루성 피부염에 효과적인 징크 피리치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징크 피리치온. 네, 이름도 야. 어려워요. 나이아신 아마이드. 덱스판테놀. 네. 네. 와. 이름이 어려운데 그래도 4가지 성분들이 탈모 증상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샴푸를 살 때 보통 마트나 이런 데서 사세요? 저는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음. 아니면 요즘에는 뭐 워낙에 온라인 쇼핑몰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보면 후기들을 좀 읽어보는 편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브랜드가 있는 네, 우리가 뭐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평범한 샴푸들을 대부분 쓰시나요? 평범한 샴푸들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저희 가족들이 쓰는 샴푸들이 다 달라요. 아. 그러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유아용으로 그렇죠. 순한 제품들을 쓰고 있고요. 음.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또 사춘기 전용 샴푸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샴푸를 쓰고 있고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펌이라든지 아니면 염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모발 손상이 좀 있어서 네. 모발 손상이 좀 도움되는 거. 어.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영 씨처럼 머리카락 한 올이 소중한 나이다 보니까 두피? 네, 아무래도 그쪽으로 또 음. 기능성 샴푸 이런 것들 그래서 다 달라요. 저는 종류가. 진짜 30대 네. 후반부터는 일반적인 마트에서 파는 네. 샴푸는 안 쓰고요. 인터넷 찾아봐서 네. 되게 다양한 종류의 맞아요. 샴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서 후기 보고 네. 네, 성분 보고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거든요. 네.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실 20대 때만 하더라도 저보다 이제 나이 많은 선배들이나 언니들 중에서 네. 생일 선물로 뭘 사줄까를 물어보는데 네네. 샴푸를 사달라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어. 근데 보니까 헤어 제품에 예민해지는 나이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아무래도 그래서 기능성 샴푸를 쓰면 이게 심리적으로라도 좀 도움이 되겠지라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워낙에 탈모 샴푸는 유명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 팁을 좀 드리자면 네. 탈모 샴푸를 고를 때에는 화학 계면 활성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 설페이트 성분을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페이트로 끝나는 성분은 세정력이 너무 강해서 두피를 다소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서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천연 계면 활성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수영 씨 같은 경우 지금 어쨌든 탈모 샴푸 이렇게 좀 기능성 있는 네. 샴푸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보니까 거품이 이렇게 잘 안 나는 제품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화학 계면 활성제는 거품이 많이 나요. 네. 근데 천연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샴푸들은 거품이 잘 안 나고요. 네. 뻑뻑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네. 아무래도 천연 제품이 좀 두피라든지 모발에는 더 좋을 것 같아서 많이들 네. 쓰실 텐데 이게 샴푸 방법을 좀 달리 하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럴 때는. 예. 네. 그러니까 화학 계면 활성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제 확인한 후에 네. 샴푸를 2번 하시면 좋고 화학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두피가 좀 건조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는데 두피 위주로 네. 1차, 2차로 나누어서 2번씩
예, 그러니까 샴푸를 샴푸를 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저도 사실 2번 할 때가 많거든요. 네. 저는 이게 2번 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상 화학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샴푸는 거품이 많이 나니까 왠지 잘 세정이 됐을 것 네네. 같고 천연 계면 활성제는 거품이 안 나니까 왠지 그러니까. 덜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2번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처음에는 좀 가볍게 하고 2번에는 좀 신경 써서 하고 네. 예. 머리 감는 데만 한 15분 걸릴걸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래요. 도대체 안에서 뭘 하는데 시간이 걸리냐고. 내 머리카락은 소중하니까. 네. 네. 근데 머리 감을 때 어떤 물로 감으세요?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일단 차가운 물은 배제. 네. 예, 제가 차가운 물은 싫어하기 때문에 음. 미지근한 물보다는 약간 좀 따뜻한 물. 완전히 뜨거운 물도 아니고.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미지근한 물이 더 좋대요. 아 그래요?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으시는 게 좋고요. 머리 말릴 때 드라이어로 말리잖아요. 드라이 기계로. 그렇죠. 예. 이때도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것보다는 시원한 바람으로 말려주시는 게 네.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모발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저녁에 어디 나갈 일 없고 집에 들어왔을 때는 네. 아예 그냥 놔둬요.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건조되도록. 말리게끔. 네. 근데 이제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간도 별로 없고 또 머리를 좀 만져야 되니까 네. 스타일을 내야 되니까 그때는 좀 드라이기를 쓰죠.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빨리 말려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머리가 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바람으로 해야 좀 더 빨리 마르거든요. 근데 이게 두피나 헤어 모발에는 굉장히 네. 손상이 좀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시원한 바람으로 말리시는 게 여러분들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는 때도 중요해요. 네. 언제 머리를 감느냐. 노폐물 제거를 위해서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죠. 네네. 바깥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왔으니까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아침에 이제 나가기 전에 샤워하면서 머리 감고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또 감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자주 감는 것도 네. 역시 두피 건조가 오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여자 연예인이에요. 그분은 머리를 뭐 3일에 한 번, 오. 이틀에 한 번, 네. 뭐 그렇게 감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되게 모발 건강에 좋다고 하면서. 너무 자주 감으면 아무래도 좀 건조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네. 근데 우리가 또 매일매일 외출을 하고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하루에 뭐 2-3번도 진짜 샤워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하루 종일 이제 좀 시달렸던 머리카락도 저녁에 감으시고 시원한 바람으로 충분히 말리시고 주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현명한 선택 쇼핑 카트 샴푸, 특히 네. 여름에 쓰기 좋은 샴푸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저희 2부 넘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너와 닮은 나. 우리가 너무 헛된 꿈을 꿨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이는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너에게 모든 걸 말해주고만 싶어져 어릴 적 나의 얘기와 지금의 생활들 내 품에 기대어 깊은 밤을 지나 기차를 타고 태양이 뜨는 바다에 갈 거야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빛바랜 나의 일기장 작은 나의 얘기까지 말하고 싶은 거야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바다로 가는 기차표 수줍게 전해주고픈 너의 생일 첫 키스 가끔 날 보는 너의 맑은 눈이 말해 내 볼에 입 맞추고픈 너의 마음은 내게는 무엇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 다가와 너의 생일에 키스할 거야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빛바랜 나의 일기장 작은 나의 얘기까지 말하고 싶은 거야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바다로 가는 기차표 수줍게 전해주고픈 너의 생일 첫 키스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빛바랜 나의 일기장 나의 작은 얘기까지 말하고 싶은 거야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바다로 가는 기차표 수줍게 전해주고픈 너의 생일 첫 키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이제 2부 시작을 합니다. 네. 박혜경의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현명한 선택 쇼핑카트 여름 뷰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처음에 쿨 샴푸 그리고 지금 이제 탈모 샴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앞서 뭐 여러 가지 탈모 제품에 대해서 탈모 샴푸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종류가 참 다양해요. 그 중에서 맞아요. 네. 맥주 효모 샴푸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이게 좀 뜨고 있더라고요. 저는 네. 지금 맥주 효모 샴푸를 쓰지는 않지만 네. 알약을 먹어요. 와이프가 맥주 효모로 된 네. 노랗게 생긴 동그란 알약처럼 생긴 게 있어요. 네. 요게 또 탈모에 좋다 그래가지고 음. 사서 좀 먹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그 포털 사이트에도 샴푸 검색어 3위가 맥주 효모 샴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과거에 그 독일의 맥주 공장 직원들 머리숱이 풍성하고 머릿결이 그렇게 부드러웠대요. 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맥주 효모와 관련해서 네.
그런 효과 때문에 공장 직원들이 머리숱이 풍성하고 머릿결이 부드럽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 네. 요걸 제품화 시킨 거죠. 물론 이제 이것도 하나의 썰일 수 있는데 네. 실제로 효모의 모발 단백질 주고와 유사한 그 자연 유래 단백질이 53%나 함유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유럽에서는 맥주 효모 열풍이 일어난 지 꽤 오래됐다고 해요. 근데 저희 어릴 때 그 지금이야 뭐 염색을 워낙에 자유롭게 하지만 저희가 예.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네. 염색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네네네. 진짜 그 불량 학생들만 염색한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까만 머리가 싫으니까 네네. 맥주로 머리를 감고 네. 말리면 햇빛에 말리면 네. 이게 약간 자연갈색처럼 된다 이런 그렇죠. 게 유행이어가지고 맞아. 한동안 진짜 맥주로 막 머리 감고 이랬던 기억도 나네요. 실제로 해보셨어요? 네, 저도 해봤어요. 그래요? 네. 저는 한 번도 해보진 못했는데 효과는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저는 워낙 머리가 좀 검은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학창 시절에 이제 약간 자연갈색 빛이 나는 친구들 그 헤어스타일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네. 근데 부모님께서 뭐 염색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니까 음. 그런 방법을 근데 몰래 한번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는 완전한 검은 머리보다는 약간의 네. 갈색이 있거든요. 네. 예. 저는 그러고 보니까 단 한 번도 염색이란 걸 해보질 못했네. 아, 아예 머리를 빡빡 밀어본 적은 있어요. 진짜요? 네. 오, 저는 사실 여성분들은 일단은 기분 전환 삼아서 헤어스타일에 좀 변화를 많이 주는 편이잖아요. 네. 뭐 길이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하기도 하고 펌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 남자분들은 진짜 헤어스타일 크게 변경되지 않으면 잘 못 알아 보일 정도인데 그렇죠. 예. 거의 비슷비슷한데 네. 진짜 머리를 빡빡 밀면 빡빡 밀었었어요. 확실하게 기분 전환은 되겠네요. 학교에서 엄청 혼났어요. 네, 반항한다고. 반항한다고 진짜로. 예. 자, 네. 어찌됐든 맥주 효모 샴푸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성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맥주 효모 추출물에는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 핵산, 비타민 B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 노화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체들 역시 이 천연 성분, 저자극을 강조하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앞서 저희가 쿨 샴푸, 탈모 샴푸, 맥주 효모 샴푸 이렇게 세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요즘에는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합쳐가지고 제품을 내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면 그 쿨링감을 주는 헤어 토닉과 같이 사용을 하면서 뭐 두피를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 네. 부지런하신 분들은 사실 헤어 관리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저도 진짜 부지런하지 못한데 머리만큼은 소중하니까 네. 사실 이게 저희 나이대가 되니까 이제는 얼굴도 아니더라고요. 머리빨이에요. 머리빨이야 머리빨 진짜. 머리 없는 순간 끝인 거야 그냥.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부지런히 두피 관리도 하시고 그리고 뭐 모발 관리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네. 여러분들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샴푸들 아무래도 기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나마 진짜 남자로 태어난 게 참 다행이다 싶어요. 왜요? 샴푸 같은 것만 봐도 네. 여성분들은 샴푸하고 컨디셔너하고 네, 막 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뭐 네, 영양제 뭐 하기도 하고 또 미용실 가면은 시간도 네. 오래 걸리고 남자들은 샴푸 하나 딱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샴푸 하나 가지고 샤워까지 한다고. 근데 보통 그 이제 예전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엄마들은 미용실 가면 뽀글뽀글 파마를 한다고. 네네네. 그래야지 한번 해놓고 나면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성분들 중에서도 좀 게으르신 분들은 미용실 가서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큰 마음 먹어야지 미용실 가요. 저 같은 경우도 네. 진짜 미용실 가려면 한참 전부터 큰 마음을 먹고 진짜 네. 달력에 동그라미 해놔야 될 정도로 그래서 힘들겠어 진짜. 네, 쉽지는 않아요. 앞서 민정 씨의 그 딸과 아들이 또 사용하는 네. 샴푸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성인용 샴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이번에는 사춘기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샴푸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예. 사실 깜짝 놀랐던 것이 저희 딸아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잘 씻고 청결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보는데 두피에서 자꾸 하얗게 일어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마치 보면은 꼭 비듬이 생긴 것처럼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좀 알아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사춘기가 다가오면 아무래도 피지가 좀 왕성하게 분비가 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로 두피에도 좀 변화가 일어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딸아이처럼 약간 이렇게 각질처럼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네. 아니면 굉장히 그 정수리에서 심하게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많아서 네. 그 엄마들 모여 있는 맘카페 이런 데 들어가면 네. 이런 정보들 많이 공유하거든요. 어. 근데 대부분 특히나 남자아이 있는 부모님들 네, 네, 입장에서는 더 신경이 쓰인대요. 근데 이 정수리 냄새는요. 네. 지금도 나요. 특히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 음. 좀 그 남성 수컷에 좀 그런 것 같아. 네. 예. 근데 이게 사춘기가 다가오면 아무래도 과다한 피지가 두피 모공을 막기 때문에 네. 비듬이 생기거나 가렵거나 아니면 냄새를 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 두피에도 왜 여드름처럼 맞아요. 자꾸 트러블이 네.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저희 딸아이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제 검색을 해서 청소년용 샴푸를 하나 골라서 지금 쓰고 있는데 네.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좀 이렇게 기능성 샴푸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네네.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의 네. 좀 플라시보 효과도 네네 있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종류도 굉장히 많고 저는 저희 청소년 시절, 저희 사춘기 시절에는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네. 비누로 했어요. 비누. 맞아요. 비누도 했고 좀 세탁 비누로 한 적도 네네. 있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저희 중학교 때 그 음악 선생님이 환경 보호를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선생님이셔서 저희 보고 샴푸, 린스 쓰지 말라고 네네네. 비누로 머리 감았는지 검사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음악 시간만 되면 저희는 항상 대부분 비누로 머리 감고 가고 그러니까. 아니면 샴푸로 머리를 감고 가서 최대한 부드럽지 않게 하려고 머리를 막 헝클고 이랬던 그런 진짜 기억도 나네요. 비누로 감으면 빡빡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기름기 때문에 좀 강한 세정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처음에는 사춘기 샴푸를 쓰지 않고 어른용 샴푸를 저희 딸아이에게 제가 쓰는 샴푸를 쓰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좀 세정력 때문에 강한 이런 비누들을 쓰다 보면은 샴푸 효과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두피에 너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두피에 좀 자극을 받으면 좋지 않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청소년용 샴푸를 지금 따로 나와 있는 제품들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일단 색도 없고요. 무실리콘 그리고 약산성 이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피해야 할 성분들이 있어요. 네. 앞서 저희가 탈모 샴푸 얘기를 하면서도 그 화학 계면 활성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설페이트. 요걸로 끝나는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어렵다. 소듐 라우실 설페이트 네. 그리고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예. 요런 성분이 있는 것들. 네. 그리고 암모늄 라우릴 설페이트. 요게 네.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또 파라벤이나 네. 미네랄 오일 이런 것들은 또 합성 실리콘이라고 해요. 네.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저희 딸아이가 쓰고 있는 샴푸는 저도 이제 성분을 좀 따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분을 봤는데 보니까 티트리 오일이라는 게 함유가 되어 있다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좀 민감한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켜주고 또 특히나 이제 지성 두피인 경우에는 클렌징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보시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허브 성분이 또 좋죠. 네, 포함이 돼 있어요. 네. 특히 뭐 캐모마일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피지 분비를 줄여준다고 하고요. 이 가려운 두피를 좀 시원하게 네. 해주는 그런 성분이라서 캐모마일이 들어있는 제품들 골라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아니면 피부에 좀 진정 효과를 주고 싶다,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라벤더도 괜찮고요. 네. 피부 산화 손상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로즈마리 네,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건성이세요? 지성이세요? 저는 중성이라고 흔히들 중성? 표현하죠. 네, 그래서 너무 뭐 두피가 건조하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아침에 머리 감았는데 몇 시간 지나면 네, 머리 네. 며칠 안 감은 사람처럼 음. 이렇게 지성 피부처럼 나타나지도 않고 네네. 그냥 중간쯤인 것 같아요. 복 받았네. 저도 중성인데 네. 그래도 약간 지성에 가까운 중성. 네. 네. 그래서 저도 아침에 머리를 감고 저녁에 가면 뭐 그렇게 막 기름이 뚝뚝 떨어질 네네. 정도는 아닌데 그리고 약간 음. 기름기가 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머리를 감고 나면 오늘 하루 종일 약간의 잔머리처럼 이렇게 부시시한 느낌이 있다가 네. 다음날 아침이 되면 네. 가장 예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잔머리들이 다 가라앉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루성 피부염이 네. 계속 있어요. 음. 예, 지성 두피이신 분들은 네. 머리도 잘 빠지고 또 머리카락도 가늘고 대부분의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좀 샴푸를 잘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 샴푸하는 법도 따로 있어요. 그렇죠. 네, 음. 애벌 샴푸법이라고 음.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러니까 뭐 2번 하는데 네네. 우리 애벌 빨래하는 것처럼 가볍게 그렇죠. 일단 네. 한번 해주는 거죠. 처음 한 번은 모발과 두피를 가볍게 샴푸를 해서 먼지와 뭐 비듬, 말씀하신 피지 네. 이런 것들 오염물질을 제거하고요. 네. 두 번째는 두피 위주로 샴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피 마사지 후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헹궈내는 네.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샴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꼼꼼하게 헹궈내시는데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트리트먼트라든지 린스라든지 이런 제품들 쓰면 네. 괜히 그게 좀 남아 있어야지 미끌미끌 부드러울 것 같아서 네. 덜 헹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모발에 굉장히 치명적이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성분들 남아 있는 게. 그런 거 못 음. 느끼세요? 우리 이제 방송하고 네. 또 행사장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스타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특히 머리에 뭔가 많이 바르고 네. 뿌려댄 날 헤어스프레이 이런 거 뿌리고. 남자는 또 왁스도 있고 네. 이게 빨아도 안 빨아져요 진짜로. 네, 네. 어우 진짜 미치겠더라고. 근데 저희 그 여성분들은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장 심하게 헤어스프레이를 뿌리는 날이 결혼식 날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일단 린스로 머리를 먼저 감으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머리가 좀 이렇게 손이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샴푸로 세정하는 게 훨씬 효과가 네. 좋다 그래서 네. 저도 그랬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기로 녹여야 된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네, 저도 왁스를 많이 바른 날은 와이프가 쓰고 있는 컨디셔너 있잖아요. 네. 그걸 한 펌핑 2번 해가지고 일단 그걸로 기름기로 녹여요. 네. 녹인 다음에 음. 샴푸를 하는데 네. 샴푸도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총 한 3번 감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 머리 감고 나서 이렇게 하면 머리 안 빠질까? 이런 생각들. 머리 자주 감으면 머리가 더 많이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제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머리가 빠지는 양은 똑같대요.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그때 안 빠졌다고 해서 머리 말릴 때 되면 결국 빠질 머리는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그러니까. 말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네. 생명력이 있어서 그 다음 머리카락들은 빠지고 네. 또 올라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빠졌으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왜 빠지면 빠진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냐고. 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샴푸도 좀 잘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샴푸하시는 게 두피 건강 그리고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저희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실 그 샴푸뿐만이 아니라 의외의 두피 관리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사가 부릅니다. 마리아. 여보라도 뭐가 챘어 I do 서러워도 어쩌겠어 I do 모두들 미워하느라 애써 매일 날 무너뜨리면 답이 돼 넌 외로워서 어떻게 미움마저 삼켰어 화낼 힘도 없어 여유도 없고 뭐 그리 아니까 가져온 게 그냥가 왜들 그래 서럽게 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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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a 빛나는 밤이야 널 괴롭히지 마 Oh Maria, Maria, Maria 뭐하러 아둥바둥해 이미 여름동대 Hey, yeah, oh yeah, Maria, Maria, yeah, oh yeah. Maria. No frame, no fake. 지끈지끈 그래. 하늘은 하늘색. 사는 게 더 뻔해. 내가 갈 길은 내가 바꾸지. 먹이는 기회로 다 바꾸지. 굳이 오는 거리 보고 싶다면. 이겼다. 외로워서 어떻게 미움마저 삼
모르겠어 화낼 힘도 없어 이유도 없고 맘을 더럽히지 마 들어가기엔 아직 일러 Maria 널 위한 Maria 빛나는 밤이야 널 괴롭히지 마 Oh Maria 널 위한 Maria 뭐하러 아둥바둥해 이미 아름다운데 Hey yeah Oh yeah 널 위한 Maria Yeah Oh yeah 아름다워 Maria Maria, Maria, 널 위한 Maria 빛나는 밤이야 널 괴롭히지 마 Oh Maria, 널 위한 Maria 뭐하러 아둥바둥해 이미 아름다운데 Oh 널 위한 Maria 널 위한 아름다워 Maria 네, 화사의 마리아 듣고 왔습니다. 네, 현명한 선택 쇼핑 카트. 오늘 여름 뷰티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쿨 샴푸, 뭐 탈모 샴푸, 네. 맥주 효모 샴푸, 그리고 청소년들이 또 쓸 수 있는 샴푸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제품을 이용해서 음. 이렇게 관리하는 법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의외로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네. 두피 자체에 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렇죠. 많으세요. 아무래도 두피가 건강해야지 그러니까. 모발도 건강할 수 있고 머리가 잘 안 빠지니까요. 네네. 네. 여러분들 두피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보면 그 두피 관리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많이 계시죠. 근데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네, 녹차를 사용하시면 돼요. 녹차. 여러분들. 녹차에 카테킨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타닌 성분 이런 거, 네. 플라보이드 이런 성분들이 두피 관리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카테킨 성분이 살균 효과가 아주 뛰어나대요. 네. 그래서 두피 속에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타닌 같은 경우는 또 모공을 조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허. 네, 플라보이드 성분 같은 경우는 세정력이 높기 때문에 두피를 좀 청결하게 만들고요. 유분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가려움증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선가 봤는데 녹차 성분이 함유된 샴푸도 봤거든요. 네, 녹차 샴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도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샴푸로 이제 머리를 감은 후에 녹차를 우린 물과 녹차팩으로 두피를 관리하면 되고요. 네. 녹차 가루나 이게 쓰고 남은 녹차 티백 찌꺼기들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찌꺼기를 우린 물 음. 요런 걸 가지고 머리를 헹궈내도 좋다고 합니다. 네. 사실 여성분들은 녹차 가지고 피부 미용에 많이들 쓰시거든요. 세수하세요? 티백, 네, 티백 같은 걸로. 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모공을 조여주는 효과도 있고 네.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런 것들이 피부에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미백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네, 쓰시는 네. 분들 많으신데 음. 그러면 얼굴 씻으시고요. 그물 가지고 두피 헹궈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네. 저는 뭐 따로 이렇게 어떤 그 제품이나 녹차 같은 걸 이용하진 않는데 네. 시간만 나면 두피의 그 혈액 순환이 좋다고 해서 네. 턱턱턱턱턱턱. 마사지. 네. 근데 어느 후배가 내 네. 그 모습을 보고 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선배 두통 있으세요? 왜 했더니 왜 계속 머리를 정말 걱정 어린 눈빛으로 네. 왜 머리를 계속 두드리세요? 요즘에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네. 두통이 심하세요? 알고 보면 네. 한 올의 머리카락이 소중해서 그런 것인데.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소개드렸던 이런 두피 관리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네. 여러 가지 기능성 샴푸들 잘 선택하셔가지고 한 올 한 올 소중한 머리카락 잘 한번 보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여름철 청결이 중요한데요. 네, 이런 여름 뷰티 제품들 하나씩 좀 구매하셔서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김범수의 그대 모습은 장미 듣고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 그대의 옷깃에 꽂
꽂아주면 너무나 어울려.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장미꽃 한 송이 살며시 손으로 만져보면 너무나 따가워. 눈이 부신 장미는 그대 모습인가. 멀리에서 보면 다정하지만 다가서면 외롭게 아쉬움만 주고 뒤돌아서서 나를 다시 유혹해. 오늘도 그 향기로 머물다 떠나가는 그대 모습은 장미. 장미꽃 한 송이 그대의 옷깃에 꽂아주면 너무나 어울려.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멀리에서 보면 다정하지만 다가서면 외롭게 아쉬움만 주고 뒤돌아서서 나를 다시 유혹해. 오늘도 그 향기로 머물다 떠나가는 그대 모습은 장미. 그대 모습은 장미.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눈이 부시게 묻던 널 기억해.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게 됐지만 끝내 붙잡았던 기억들만 이 겨울을 지나간다. 날
들리지 않게 전하는 기다릴게 이 한마디 대신 피고 진다 뜨겁게 시린 우리 사랑 보내지 못한 계절처럼 피어나 단 한 번도 겨울이 없었던 것처럼 피어나 언제라도 사랑스러운 그대로 추억은 지나버린 계절에 그대로 놓아두고서 그래 처음처럼 가슴 속에 켜켜이 쌓은 그리움 이 눈물로 흘려내면 그뿐 이 눈물이 그댈 피워낼 수 있다면 그걸로 나는 괜찮은가 피어나 단 한 번도 겨울이 없었던 것처럼 피어나 언제라도 사랑스러운 그대로 스치듯 그대 곁에 맴도는 네 작은 한마디조차 여기 남겨두고 아픈 기억은 여기 남기고 피어나 우리 처음 만났던 그때 그대처럼 피어나 사랑했던 그대 모습 그대로 추억은 지나버린 계절에 그대로 놓아두고서 마치 처음처럼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3부 MC 더 웩스의 처음처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저희 3, 4부 코너 OK 힐링송 가수 방승현 씨와 함께 라이브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예, 통기타 반주에 맞춰서. 그렇죠. 네. 오늘 주제는요. 라이브 카페. 네. 요즘에는 라이브 카페를 좀 흔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부산 경남 쪽에서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뭐 라이브 카페 하면 미사리부터 탁 네. 떠올랐는데 네. 그쪽도 많이 죽었다고 제가 최근에 들었거든요. 네. 예. 근데 사실 라이브 카페 가면 나의 신청곡 이렇게 쓱 밀어놓고 그렇죠. 신청곡 들려지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아마 라디오에도 음.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신청곡 주셨는데 그 신청곡이 라디오를 통해서 나가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을 라이브 카페에서 느낀다면 어떨까? 오늘은 아마 방승현 씨가 여러분들 그런 느낌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은 OK가 네. 즉석 라이브 카페가 돼드릴게요. 그렇죠. 네. 예. 또 가수 방승현 씨가 그 라이브 카페 한참 이제 유행하고 할 때 전성기 시절 때 또 최고의 주가를 또 올리신 분이기도 해서 그렇죠. 네. 오늘은 마치 그 놀이터에서 노는 것처럼 네. 예. 저희가 아마 주문하면 바로바로 라이브로 나올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라이브의 세계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이 시간에는 음악으로 힐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이름하여 오케이 힐링송. 네, 오늘도 오케이 힐링송 함께 해주실 분 가수 방승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음이 따뜻한 남자 방승현입니다. 이제 그걸 밀기로 하셨군요. 갑자기 마음이 생각이 안 따뜻한 났어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게 너무 귀여워. 아니 저희 그 로고 음악 마지막에 네. 그 뭐 오늘 오케이는입니다 이렇게 멘트 해주시고 네.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멘트 그런 목소리가 네. 은연중에 이렇게 나오시나 봐요. 아 그래요? 네. 네, 내시를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저음으로 까셔서. 자 네. 오늘은 앞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7080 라이브 카페에서 네. 많이 불려졌던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명곡들을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네. 준비해봤습니다. 수영 씨는 근데 라이브 카페 가서 직접 노래 신청해본 경험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시대는 그죠? 아니어서 네, 저도 사실은 네. 그런 걸 경험을 잘 해보지 못해서 네. 라이브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노래들을 진짜 많이 신청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방승현 씨는 워낙 많은 신청곡들 받아보셨을 테고 워낙 많은 노래를 불러보셨을 텐데 네. 라이브 카페에서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였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 목소리에 어울리는 노래들을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임재범 뭐 그런 분들 네. 그리고 팝송도 많이 신청하시고 그 다양하게 신청하셨어요. 또 한때는 또 김건모 노래를 엄청 신청하셨어요. 그래요? 예. 저는 중학교 때인가 네. 저희 이제 가족들하고 다 같이 미사리에 가서 라이브 카페 네. 예, 그 구경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때 못 보셨어요? 저를? 알고 보면 스쳐 네. 지나갔을 수도 있죠. 근데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한참 그때가 이제 뭐 라이브 카페 유행할 때니까 네. 그 유명했던 가수들 초대 가수로 모셔서 라이브 카페 언제 공연한다 이런 어떤 그 플래카드 같은 게 많이 걸려 네, 있었거든요. 네.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많았죠, 예. 진짜로. 예. 지금도 저 지나가는데 제 이름 간판이 있던데요. 아 진짜로요? 그래요? 안 하시고? 그러니까 가게는 없는데 네. 그 간판이 이제 안 없어졌더라고요. 아 간판만 네. 남아 있어요. 제가 그 미사리 초창기 때부터 끝날 때까지 했었으니까. 아 네. 그래요? 지금은 어때요? 예전만 못하죠. 지금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많이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넓어져가지고 네, 네. 가게들이 다 없어진 거죠. 아. 도로가 그러니까 확장되면서. 어떻게 보면 노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노래가 이제 업이니까 설 자리가 없죠. 설 자리가 네. 없어졌잖아요. 네. 네. 더 없어졌죠. 아예.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 이제 업을 바꾸시거나 네네. 주위에 또 후배들 이렇게 보면 다 업종 다 바꿨어요. 너무 힘들어서 네. 살기도 힘들고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고. 네네. 그래서 아예 딴 길 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라이브 카페 보통 이제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면 네. 몇 시간 정도 부르세요? 기본 이제 한 타임이라 그러는데요. 한 타임에 30분. 30분. 네, 딱 30분. 30분 부르고 네. 좀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명씩 나오니까. 아. 왜냐하면 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30분 네. 부르고 30분 동안은 그냥 그렇죠. 음악으로 네. 나가고. 음악 나가는 그 사이에 네. 손님들이 이제 갈리죠. 아. 왜냐하면 팬층이 바뀌는 거니까. 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 거죠. 아. 근데 방승현 씨가 한참 노래 네. 부르실 때 네. 방승현 씨 보러 오는 팬들도 많으셨겠네요. 엄청 많았죠. 목소리에 갑자기 힘들어 네. 가시는데요. 아우, 그럼요. 유명했죠. 그때 네. 진짜 인기 아, 많으셨겠어요. 그럼요. 어디 가서 저 술 잘 못 마셨어요. 다 알아봐서. 그 정도로 기억나는 팬들 뭐 어떤 분들 있어요? 에피소드 같은 거. 에피소드요? 네. 그 제가 그 노래 끝나고 내려오면 악기를 이 기타하고 건반을 이렇게 항상 들고 다녔어요. 네. 짐이 네. 많았어요. 네. 그 이제 차에 트렁크에다 이제 악기를 탁 실으면 이제 제 시간이 끝나면 한꺼번에 쭉 나와서 네. 이제 모이죠. 그걸로. 음. 그래서 이제 한 마디씩 이렇게 싹 던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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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추파니 요즘 추파도 던지고. 흔히 요즘 얘기하는 네. 그 가수들의 퇴근길 쫓아다니는 그렇죠. 팬들인 네.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기억에 매일 남는-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기억이 나는 분들 있어요.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커플인데 한 분은 좀 장애를 갖고 계셨던 분이 네, 있고 네. 한 분 남자분하고 꼭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오셨던 것 같아요. 어. 꽃다발을 제가 그때 처음 받아봤어요. 꽃다발, 네. 그분들에게 네. 나름의 사생 팬들을 네. 갖고 계셨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안 좋은 기억도 있어요. 어떤 노래 기억이요? 부르는데 마이크를 쳐가지고 제가 입술이 찢어진 아이고. 적도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더라고. 왜 그런 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 저한테 네. 삽대질을 하면서 노래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아 진짜로요? 마음에 안 드셨나 네, 보다. 노래는 뭔가가. 조용필처럼 해야지. 그래서 그분 쫓겨났어요. 네. 손님들이 막 뭐라 그래. 음악하신 분이었나? 네. 네. 아니 근데 팬들과도 네. 왜 그 네. 가수들 중에서 보면 팬들과 결혼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좀 네. 핑크빛 이런 있었죠, 기류들도 있었죠. 있었겠는데요. 근데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한 3번 정도 오셨어요. 네. 여자분이.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대시를 하셨죠. 근데 뭐 저도 나름 괜찮아서 만났긴 했는데 이 과거가 굉장히 살벌한 분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 저를 죽이겠다고. 어머. 진짜 영화 속에 네, 청부를 그런- 시켜서. 아 진짜로요? 어휴. 네. 아, 무섭다. 그 여자분이 사준 모든 것 다 내놔. 아. 라이프 카페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요. 살벌해져가지고요. 네. 네. 재밌는 거 가는데요. 많아요. 중간중간 그- 재밌는 에피소드들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네네. 일단은 어쨌든 오늘은 라이브 음악을 듣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노래들을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첫 곡으로 이거 해볼까 해요. 어떤 오늘은 노래요? 그냥 좀 랜덤으로 좀 갈까 하는데 네. 변진섭의 음.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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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오늘 방승현 씨 목소리로 처음 청해 듣겠습니다. 표정 없는 세월을 보며 흔들리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내가 미웠어 내가 미웠어 불빛 없는 거리를 걸으며 헤매이는 너에게 꽃 한 송이 주고 싶어 들녘에 바라기를 새들은 왜 날아가나 바람은 왜 불어오나 내 가슴 모두 태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오직 사랑뿐 새들은 왜 날아가나 바람은 왜 불어오나 내 가슴 모두 태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오직 사랑뿐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사랑뿐 오직 사랑뿐 네. 네.
변진섭의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커플들 오면 그렇죠. 이런 노래 신청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라이브 카페 주로 이제 불려졌던 우리나라 명곡들 들어보는 시간인데 네. 라이브 카페 이제 앞서 연인들 얘기가 네. 나왔는데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이제 이쪽 테이블에서 계셨던 분이 네. 어디선가 되게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어. 네. 그러면 그분들을 향해서 네. 이 곡을 신청합니다 하고 네, 네. 신청곡도 신청하고 예전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간에서 엮어주시기도 하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도 그런 역할도 많이 하셨어요. 즉석 만남. 오. 네, 진짜로요? 즉석 만남.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또 하세요? 그 이제 이렇게 슬쩍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얘기해서 네. 두 분 아주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네. 자꾸 저분이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면 싹 못 보는 척하고 한번 네. 봐요. 네. 그래도 네. 방승현 씨가 굉장히 멘트가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서로 민망하지 네. 않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니 네. 그 워낙 많이 하셔서 그런지 네. 딱 질문을 드리니까 네. 바로 그 당시에 라이브 카페 네. 그 가수처럼 음. 그런 멘트를 하셨어. 아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네. 표정에서 그때 그 시절이 자꾸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커플이 왔는데 음. 여자친구가 방승현 씨를 보고 음. 일단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이러니까 신청곡을 막 신청하고 음. 너무 이렇게 넋을 놓고 보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었어요. 그럼 그 얘기 하려고 남자친구가 했어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가 싸워가지고 남자가 먼저 가. 네, 네. 네. 그리고 여자가 끝까지 남아요. 남아서 저한테 편지를 써요. 따라가지 않고 네, 편지 네. 써요. 뭐라고요? 만나고 싶다고. 진짜로요? 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오늘 방승현 씨의 화려했던 과거를 저희가 많이 듣고 리즈 시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저희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진실인 것으로. 네. 네. 이 방송 들으시다가 혹시라도 또 방승현 씨 팬들 중에서 진짜 그 시절 팬들이 있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저희한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부산 지역에서는 라이브 카페가 많이 있었던 곳이 어디 있었을까? 왠지 이쪽 이제 뭐 강변이라든가 네. 아니면 바다 쪽, 바닷가, 바다 쪽. 해안도로 네, 네. 쪽 네. 그쪽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도 있지 않았을까요? 광안리 그러니까요. 쪽은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긴 그러니까. 한데 사실 제가 일단은 열심히 막 다녀보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께 말씀을 잘 못 드리는데 부산에도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었겠죠. 네, 네. 라이브 카페는 음. 날씨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당시 히트곡이 뭐였냐에 따라서 네. 신청곡들도 완전히 그렇죠. 달라질 것 같아요. 날씨는 진짜 영향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 오는 날 같으면 비와 관련된 노래들 신청 많이 하셨을 그 테고. 날씨의 영향력은 네. 그 시키는 메뉴에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예를 어떡해요? 들면 비가 오면 네. 거의 술이죠. 비가 오면 네. 술, 비가 날씨가 오면 좋을 때는 차, 그렇죠. 차 식사. 식사. 네. 그 당시에는 경양식. 그렇죠. 그렇죠. 경양식. 돈가스, 정식, 생선가스. 항상 식전 스프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네. 그 크림 소프. 네. 네. 스프 위에는 후추 뿌려줘야 되고. 빵 드릴까요? 밥으로 드릴까요? 맞아요. 단무지 나오잖아요. 네. 단무지. 후식 나와요? 후식은 커피, 콜라, 사이다입니다. 네. 또 있어요. 요구르트도 있어요. 왜 그럴 때는 그 음료도 커플끼리 가면 그냥 음료 마시지 않고 오렌지 주스 이런 거 마시지 않고 파르페 이런 거 좀 파르페, 비싼 거. 파르페. 네. 야, 파르페도 진짜 오랜만에 시켜먹고. 들어본다. 그러게요. 진짜. 아유 진짜 저희가 라이브 카페 얘기하다 보니까 네. 완전 추억 속으로 흠뻑 빠져듭니다. 웃긴 거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네. 칵테일 뭐 드실래요? 진토닉. 핑크레이디. 네. 카카오. 몇 가지 그 외웠던 이름들 있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항상 한 번씩 뭐 칵테일 이런 거 마시면 늘 아는 이름들만 되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네. 방승현 씨한테 네. 맥주를 한 병 선물을 한다든가, 뭐 그거 식사를 그거는 뭐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업주들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네. 예, 예. 매상이 올라가니까. 무대 위에 그걸로 이제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가수. 뭐가 많이 올라오는. 아. 그리고 저는 업주한테 또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빨리 내려오라고. 왜요? 그러니까 저는 30분 만에 노래를 다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막 40분, 45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네. 주인이 화내요. 왜요? 빨리 끝내라고. 손님 빠져야 되니까. 네. 손님들이 바뀌어야지 네. 또 다시. 회전율. 그렇죠. 막 입구에 서가지고
그만하라고. 네. 아 그렇다고 해서 돈 더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뭐 이게 가게도 종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종목이라면? 그 주점식도 있었고, 네네. 네. 파전 막걸리 이렇게 파는 데도 있었고, 네네. 레스토랑도 있었고, 아예 커피숍만 커피만 파는 데도 있었고. 민속 주점 네, 같이. 그렇죠. 민속 주점이죠. 네. 근데 야외 네. 카페에서도 노래 많이 불러보셨어요? 아 죽어요 여름에. 더워서요? 모기. 벌레. 네, 그냥 근데 뭐, 분위기는 네. 또 야외 카페가 훨씬 네.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보는 사람은 좋지만 네. 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사실 노래 부르는데 목이 달라지고 각종 벌레들 막. 예. 여름에는 이제 모기, 예. 네. 뭐 하루살이, 더위, 땀 이거에 힘들지만 겨울에는 또 야외에서 하면 이 손가락이 찢어져요. 너무 추워가지고. 기타도 네, 치야 얼어가지고. 되니까. 네. 네. 그게 너무 힘들죠. 조명 밑에서 하니까 네. 조명빛 네. 보고 달라드는 벌레들 엄청 많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많이 네. 먹어요. 많이- 배불러요. 네. 노래 부르다가 네, 배불러요. 네. 그리고 노래 부르다가 간주에 모기가 이렇게 팔에 딱 꽂혀 있어요. 네. 그러면 마이크 피해서 진짜 라이브 네. 카페 얘기하다 보니까 네. 방승현 씨도 뭐 여러 가지 추억들이 떠오르시겠지만 네. 그 시절을 경험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맞아 그랬었어 하고 네. 계실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노래는 네. 나는 행복한 사람. 이문세 씨 노래요. 네. 이 노래도 이문세 진짜 씨 많이 노래도 불렸지. 근데 사실 라이브 카페에서 좀 신청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엄청 많이들 하시죠. 음. 네. 뭐 명곡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헝클어진 머릿결 이젠 비서봐도 말을 듣지 않고 뭐 이런 노래. 네, 네. 언젠가는 세월 따라 네, 뭐 이런 거 네. 네. 많죠. 너무. 이문세 씨 노래뿐만 아니라 김현식 씨 갑자기 생각나는 게 김현식 씨 노래도 네. 많이 불려지는 노래일 것 같아요. 김현식 씨 노래는 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랑했어요. 네, 그리고 비 오는 날 비처럼 음악처럼. 뭐. 비처럼 음악처럼 내 그건 사랑 뭐 내 곁에. 빠지지 않고 내 사랑 내 곁에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뭐 이렇게 네. 네, 네. 저는 지난번에도 왜 네. 김현식 씨 노래 할 때도 이 말씀 네. 드렸는데 이 노래 들으면 그렇게 좀 슬퍼요. 그러면서 이 노래가 들려야지 한 해가 마무리되는구나 이런 느낌 들어서 네. 이 아직 7월이잖아요. 네. 벌써 이 노래 들으면 마음이 너무 심란해져요. 네. 쓰잔한 겨울이 생각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11월, 그렇죠. 12월 네. 이럴 때가 딱 그러니까 떠오르는 노래. 늦가을, 음. 네, 초겨울 바람이 이렇게 점점 차지면서 네. 마음도 차가워지고 네. 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가워진 마음으로 네.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하셨던 네. 나는 행복한 사람 네. 이 노래 이제 여기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대 사랑하는 나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땐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받는 나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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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 넘어왔습니다. 오케이 네. 힐링송 가수 방승현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라이브 카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 이제 부르시면서 이런 곡은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곡들은 없어요? 일부러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어려우니까 고음이 뭐 너무 높거나 이래서 그러니까. 못 부를 거야 이러고 짓궂게 신청하시는 그거 분들도 있어요, 계실 것 있어요. 같아요. 어떤 노래들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네. 저 목소리로 올라갈까? 음.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까? 막 예. 해서 신청했던 게 그거예요. 전년에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오! 더 올려버리죠. 마지막에 네. 김한규 씨 노래. 야. 박완규 씨. 박완규 씨 네. 노래. 네. 마지막에 진짜로 한 방 더 먹이시네. 그러니까 일부러 더 올리죠. 네. 오. 이러면 어때요 반응들이? 깜짝 놀라죠. 막 이렇게 네. 저 소름 돋았어요. 지금. 올라가나?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게 더 깨끗하게 올라가. 오. 그러니까 어설픈 그 음역대보다는 오히려 저는 좀 높은 게 더 편해요. 근데 사실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고음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수의 가창력 이런 걸 좀 평가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주 잘못된 평가예요. 네, 네.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는 고음이 많이 올라가면 정말 잘하는 가수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10년, 20년, 뭐 25년 이렇게 지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중저음 때가 너무 어려워요. 저음이 더 어렵다 네. 그러더라고요 가수들이.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중저음 때, 그러니까 인트로라고 그러는데 그게 좋아야 끝까지 노래를 듣잖아요. 그렇죠. 네. 고음부터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곡을 네. 만들 때도 네. 인트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우리 왜 흔히 절대음감 뭐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방승현 씨도 그런 편이에요? 절대음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음정은 잘 안 가요. 음정은 플랫 되거나 뭐 샵이 네. 되거나. 네. 근데 그것도 제가 이렇게 뭐 가수들 그 보컬 레슨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연습을 많이 하면 일단 사람 몸이 기억해서 웬만하면 틀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컨디션도 안 타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오늘 뭐 감기가 걸려서 목이 아파서 네. 잠을 못 자서 제가 오늘 잠 이틀 동안 1시간도 못 잤는데 못 잔 사람 목소리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죠. 가수는 그 이유 불문 항상 똑같은 자세에서 노래해야 된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몸이 안 좋거나 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네. 소위 그런 말들 하잖아요. 삑살이라고. 네. 네. 그런 것들 나오면 음이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하니까 네. 좀 감정이 덜하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틀릴 혹시라도 것 같아, 막, 혹시라도 예. 실수할까봐 그렇죠. 애써 조금 네. 조심하신다는 그리고 얘기군요. 이제 될 수 있으면 네. 고음역 때 노래를 안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 라이브의 묘미예요. 네, 그러니까 네. 스테이지를 거듭하면서 네. 그러니까 첫 무대는 거의 잔잔한 걸 많이 가요. 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럼 맨 마지막에는 이제
끝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맥스. 중간이 제일 노래 듣기 좋은 거죠. 듣는 분들한테는. 저희 생각에는 네. 시작할 때 일단 거기 계시는 손님들의 시선을 탁 잡아놔야 되니까 처음부터 네. 이제 좀 그렇지 강한 않아요. 노래들을 그렇지 하실 않아요.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힘들어져요. 그리고 첫 무대는 거의 초저녁이기 때문에 네네. 시끄러운 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나뭇잎 사이로 이런 걸로 쭉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럼 나름의 선곡 리스트라는 게 있겠네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가방을 지금도 갖고 다니지만 가방 안에 피스라 그러는데 악보책, 네네. 악보책이 그 저는 아마 저 클럽 활동할 때 제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레파토리가 가요만 하는 게 아니라 팝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한 5,000곡 정도 됐었어요. 악보가. 그러니까 아. 피스가 이렇게 두꺼운 게 3권. 그러니까 짐이 너무 무거워요. 네. 건반에 기타에 그 악보책까지. 그다음에 그 건반 스탠드까지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곡들 중에서 혹시 모르는 노래를 신청받거나 이런 적은 없으세요? 많아요. 제가 또 그런 거에 또 유명해요. 그러니까 신청곡 딱 보면 이렇게 봐요. 그럼 일부러 시키는 분들도 있고 저한테 안 어울릴 만한 노래를 신청하시는 건 조금 저한테 신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노래 끝나면 바로 이제 뭐라고 하죠. 못합니다. 그래요. 그럼 굉장히 무안해하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안 보이시는데 신청곡 메모지 갖다 보면 뭐 고한우에 아면 시키셨네요. 저 이거 몰라요. 진짜 그렇게 진짜? 하신다고요? 오. 네. 그러면 저기 사업 이제 그 업을 운영하시는 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겠는데. 아니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요? 내가 노래 불러서 내가 안 어울리는 노래를 안 하고 싶다는데. 뭐 그리고 엄청난 팬을 확보하고 계셨으니까.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이미 그 노래는 아니에요. 벌써 이 관중석에서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셔서 그 고한우의 아면 저도 듣고 싶은데 진짜 안 돼요? 갈까요? 그러면? 돼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한우의 아면 청해 듣겠습니다. 내게 너무나 슬픈 이별을 말할 때 그댄 아니 슬픈 듯 웃음을 보이다. 정작 내가 일어나 집으로 가려 할 때는 그땐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았어. 구름을 참으려고 하늘만 보다가 끝내 참지 못하고 내 품에 안겨와 마주된 그대 볼에 눈물이 느껴질 때는 나도 참지 못하고 울어버렸어. 사랑이란 것은 나에게 아픔만 주고 내 마음 속에는 머물러 다가와 우리가 잡으려 하면 이미 먼 곳에 그땐 때가 너무 늦었다는데 차마 어서 가라는 그 말은 못하고 나도 뒤돌아서서 눈물만 흘리다 이젠 갔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면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
사랑이란 것은 나에게 아픔만 주고 내 마음 속에는 멍을로 다가와 우리가 잡으려 하면 이미 먼 곳에 그땐 때가 너무 늦었다는데 참아 어서 가라는 그 말은 못하고 나도 뒤돌아서서 눈물만 흘리다 이제 갔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면 아직도 그대는 그 자리 네. 잘 들었습니다. 여운이 굉장히 긴 노래인 것 같아요, 이 노래. 이 아면이라는 노래는 네. 일단 곡 자체에 참 여운이 있는 곡이지만 네. 방승현 씨의 그 목소리가 더 여운을 네. 길게 만들어주네요. 감사합니다. 한동안 푹 빠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그 예전에 제가 그 클럽에서 할 때 멘트 이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네, 한편으로 별말 안 굉장히 해요. 시크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멘트를 많이 안 해요. 아.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더 매력적일 것 같긴 해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왜 가수들이 노래도 잘하시면서 말씀도 되게 재밌게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보면 노래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 게 훨씬 더 감동이 크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멘트를 많이 안 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멘트하는 게 너무 재밌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걸 막 흉내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니 라이브 카페 이렇게 활동을 하시려면 네. 그것도 나름의 테스트 같은 게 오디션 필요하나요? 같은 거 봐요? 오디션? 저는 오디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좀 해달라고. 네. 그래서 미사리가 가게가 세 개 오픈할 때 제가 두 가게를 시작부터 했어요. 끝날 때까지. 네. 한참 또 성행했을 때는 네. 미사리 거기서 좀 노래를 부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근데 계셨을 저는 텐데. 다른 데를 못 하게 했어요, 업주들이. 그러니까 가게가 많았잖아요. 다른 분들은 좀 무명 분들은 막 건너서 막 하고 많이 했거든요. 네네.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분들.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저는 못하게 하냐고. 그래서 한 가게에서 3스테이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늘 방승현 그만큼 씨 팬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방승현 씨, 네. 자랑이. 네. 달리 그렇지만, 보이시죠? 충분히 뭐 인정해 드려야죠. 네. 야 테스트를 안 거치고. 네. 그러니까. 나 방승현이야. 요 한마디면. 네. 그 옛날에 또 좀 특이하게 하고 댕겼어요. 머리 막 힙합 머리에다가. 진짜로? 네, 힙합 머리에다가 이 수염도 염색을 하고. 네. 이제 귀걸이 양쪽하고 힙합 바지에 통기타 들고. 네네. 네, 그리고 건반 치면서 노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 기타하고 네네. 건반을 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타 쳤다 건반도 했다가 또 그 예전에 시켄서라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로 다 만들잖아요. 네. 네네네. 옛날에 시켄서라는 걸로 해서 작업을 해서 팝송 같은 거 좀 이렇게 웅장하게 만들고 네네. 부르곤 했거든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런 거 쓰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거의 다 반주기 위주로 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많이 퇴색이 좀 됐죠. 네. 아니 혼자 다니시는 거 말고 네. 밴드로 이렇게 라이브 카페 활동하시는 분들도 네네. 계셨어요? 뭐 3인조, 3인조. 네, 5인조. 뭐 드럼까지 해서. 네. 근데 이제 장소가 협소하니까 5인조 올라가는 가게는 이제 좀 커야죠. 무대가. 그렇구나. 근데 예전에는 이제 말 그대로 라이브 카페라 해서 무대가 조그매요. 네. 조그매서 의자 하나 놓고 네, 이렇게 조용히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분위기였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반주기라는 게 나오면서 막 3인조, 5인조가 되면서 이제 무대가 커졌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막 댄스 뮤직 막 이런 거 부르고 그랬어요. 네네네. 정말로.
근데 어찌됐든 앞에 음악을 들어주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노래에 불을 맞던 알 텐데 그렇죠. 네. 장사가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음. 정말 만약에 이제 손님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뭐 노래는 불러야 되고 네. 참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 수위가 뭐냐면 순위가 손님이 없는 타임에 하시는 분들은 페이가 적은 분들, 아, 네. 인지도가 없는 분들, 네. 좀 페이가 싼 분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피크 타임에는 이제 가장 비싼 사람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 라이브 카페 피크 타임은 언제예요? 8시 밤 8시부터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까지. 아 그때가 네. 피크예요? 그러니까 3시까지 하니까 새벽. 아 방수현 씨는 항상 피크 타임. 네. 네. 피크 타임. 항상 늘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2시까지 저는 2시 피크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면 제가 시작을 1시 스테이지를 시작하거든요. 낮.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할 때가 13군데 했었는데. 13군데요? 그 이제 집에 돌아오면 뭐 거의 목소리가 안 나오죠. 녹초가 됐겠네요. 네,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멘트도 잘 못해요. 소리가 안 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노래를 또 하면 돼요. 노래하면 되니까 노래 한번 합시다 우리. 그럴까요? 또? 또? 네. 다음 노래 한 곡 또 청해 듣도록 하죠. 이번에 어떤 노래 불러주실까요? 먼지가 한번 대볼까요? 먼지가 돼요? 네,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네, 청해 듣겠습니다. 바하의 선율에 젖은 날에는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휘바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까닭 모를 눈물만이 아롱거리네. 작은 가슴을 모두 모두어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작은 가슴을 모두 모두어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네, 네. 김광석 씨의 먼지가 돼요. 예. 오케이 힐링송 오늘 가수 방승현 씨와 함께 라이브 카페 얘기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네네. 전에 듣고 노래도 음. 청해 듣다 보니까 이제 한 곡 정도 더 들을 시간밖에 안 남은 아, 것 진짜요? 같아요. 네. 오늘 근데 사실 에피소드가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얘기를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네. 노래를 바로 또 한 곡 청해 듣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물 한 잔만 먹을게요. 네. 네네. 아니 근데 진짜 그 팬들이 있는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어떤 느낌일까? 저희는 사실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참 궁금하긴 해요. 그 팬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음. 노래를 부른다는 그 기분. 그 네. 많은 시선 중에서도 유독 네. 아, 저 사람은 음. 내 음악에 빠져 있구나라는 걸 네. 느끼시지 않으세요? 느끼고요. 네. 귓속말 하는 것도 다 들려요. 아, 무대 위에서 진짜요? 정말 신기해요. 오, 네. 그래서 누가 제 욕하는 거 다 들려요. 그러면 끝나고 알았어요. 아. 욕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좋다 하면 그거 딱 보면서 네. 이제 여자분이 좋다 했겠죠. 네. 시끄러워. 뭐. 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어떤 노래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동심으로 한번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노래 갑자기 눈에 딱 띄어서 갑자기 이 노래가 불러지고 싶었어요. 어떤 노래예요? 예민 씨의 노래인데요. 네.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네. 네. 이 노래 마지막으로 방승현 씨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잎새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그대 노을빛 제 머리 곱게 물들면 예쁜 꽃모자 씌워주고파. 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의 가진 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흐르는 냇물 위에 노리 분홍빛 물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 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니 그거 아나? 부산에서는 회원카드 하나로 아무 때서나 책 빌리고 도서관 이용이 다 된다는 거. 그래? 거거 어딘데? 부산 도서관이라고 도시철도 2호선 덕포역 근처. 와 진짜가? 가보자. 좀에만 기다리라. 9월에 오픈한다 카이. 그때 같이 가재. 2020년 9월 부산 도서관이 개관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일요일 순서 함께 하셨는데요. 네네. 이제 오늘 순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야, 오늘도 진짜 시간이 금방 갔네요. 네. 이제 일요일도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으로 성시경의 두 사람 보내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선은 뚝띠 김민정이었고요. 저는 단디 정수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